여러분들 앞으로 국어문법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이런 뜻에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 엉덩이인데 엉덩이 이 부위만 하더라도 벌써 이게 이름이 각각 달라요. 뜻이 다르고. 그러니까 궁덩이 가면은 어딜 궁덩이라 그러는지 그 궁덩이라 하면 지금 흔히 우리가 말하면 자골신경통 환자가 호소하는 자리가 이 궁덩이 여기가 많이 아파요. 이거 여기가 많이 아파요. 잘들으면 뭐 히프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농담으로 얘기하면은 궁덩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짜니까 이 시집간 가부가 혼자 사는 가부가 외로워서 이라고. 이 자네들은 전부 아직은 천들이니까 막아야 되니까 막을 방법 당근이라고 하고. 이건 집에 엄마들은 남편한테 응해줘야 되고 엉덩이라고 그래. 말은 그래. 그러나 이건 하나의 농담으로도 알아두지만은 더 깊은 그 의미는 사실 이 허리 아프다 하는 허리라 하는 거 있잖아. 허리라는 것도 얼마나 이 재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허리 지동이란 말이 있거든. 허리. 물론 인자는 아니라 허리. 허리 지동. 이 허리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허에서 온다 이래가 옛날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왔어. 아직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랫배가 여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허리를 피지를 못한대. 허리가 이렇게 건전하게 안 아픈 것은 이 척추 이 지 혼자 일을 다 못해요. 척추만 이게 든든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척추가 든든해도 아랫배가 이게 그만 꺼져가지고 푹 들어가면 안 먹겠다는 거 이런 배가 없으면 실행을 못하거든요. 우리가 꼭 이 몸이 균형을 이루려면 이게 덤목과 똑같아요. 나물 심어놓고 집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이 상반돼야 되지 똑같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요래 모든 게 요래 손도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서로 이 양쪽이 땡기는 힘이 균형을 이룬 게 이래요. 그게 만약에 양맥이 시들어지면 이제 아픈 사람들이 되게 양맥이 시들어지니까 자꾸 손이 뭐고 오그러져요. 약간 이쪽은 힘이 더 시고 한쪽은 약한 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탁 파들어졌다 이랬을 때는 양쪽의 근이 똑같이 균형을 이뤄가지고 같이 허했을 때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리가 돼서. 그래서 이 허에서 오는 이런 시대는 어느 시대에 있는가? 옛날 우리 못 먹었을 때 얘기고. 요즘 이제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요즘은 허리 아프다는 사람은 뭐 잘 없어. 잘 없고 주로 뭐 문자를 쓰지. 요통이라고. 그런 이 요라는 것도 그렇잖아. 허리요. 허리요. 요통이라는 걸 주로 있는데 요통이라면 그냥 또 요통하면 또 괜찮아요. 전부 자골신경도 그래요. 자골신경통 해가지고 자기들 이름을 막지. 자골신경통. 또 자골신경통 해도 또 괜찮은데 또 그다 영어를 거기서 좀 배워가지고 디스크라 그거든. 난 디스크. 왜 디스크냐? 뭐 디스크라는 말은 쟁반이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 약자를 따서 그럴 거예요. 말은 그 추간판이 있지. 추간판이 적었다 이래서.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한자를 보면 디스크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왜냐하면 허리가 많이 아프면은 첫째 한자 엉덩이가 툭 튀나요. 그래 D가 튀난다고 D자. 이래가지고 바로 쓰려고 이익하니까 X자가 돼버려 사람이. 한번 보라고 앞으로. X자로 되어 있지 사람이. 엉거주청하니 이러 이상하게 이래 돼버려. 그 다음 앞으로 K 꼬꾸라져요. K. 그래 완전히 이건 디스크 환자는 영어로 DSK로 사람이 거의 모양다리가 되더라. 그래 뭐 추간판 돌출이 추간판 이상 좀 디스크란다. 물론 자들 학명 그렇지. 그러나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글자의 그 상징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재밌더라고. 이 디스크 자골신경통 이래가지고
옛날 이름하고는 아주 변스럽게 다르게 이렇게 나와요. 옛날에는 무조건 허리 아프다 하면 그만이라. 그런데 지금은 요통, 자골 이런 거. 분명히 요통과 자골은 틀려요. 여기서 장골에서부터 이 우리의 척추 요추 1번과 1번에서 4번, 5번 사이가 우리는 요라. 여기가 요지. 이 밑에 아픈 걸 요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가 자골 맞아요. 여기. 여기 그 집에 오면 승산까지가 여기 자골이지.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디스크 하는 거는, 이거는 흔히 안에 추간판이 돌출되었거나 추간판 이상이라 이래요. 이건 결정적으로. 그런데 그게 요추에서 말하자면 여기서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데 대체로 여기가 선추락하는데 여기가 고장이 나요. 선추력이. 이 선추가 물론 있어요. 번호가 1, 2번, 2번 해서 해도 5번까지만 있다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선추가 이 위에 있는 디스크보다는 얼마나 작고 고장 난다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오는데 또 이 부인도 많고 남자도 많고 허리 요즘 아프다 하면 이 허리가 아니고 전부 여기가 고장나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여기 5번과 선추 사이 여기가 대장류 짜리가 많이 고장나요. 이 자리가 됩니다. 이거는 그런 관유인가 뭐 이래 돼서 양관인가 뭘로 돼서 요 양관 맞죠? 양관으로 돼서 양관 옆에 대장류가 있거든. 그러면 이게 왜 그러니? 왜 이 자리가 고장이 많이 나는가? 원인은 반대로 이게 허리보다는 배가 더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이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얘기예요. 사람이 허리하고 이하고 이제 서로 상반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리보다는 여기가 배가 더 많이 나와줬다고 이랬을 때 이게 허리가 척추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놓으니까 이 안에 장이 척추에 못 이렇게 있잖아 있는데 이게 땡기가지고 용마루가 휘어지는 현상이라 이걸 이제 척추 공만증이라는데 이런 등등을 지금 이 방광경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의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이거 안 나요. 실제로 자골치료도 해보면 안 나요, 침으로. 그러나 책에는 이게 뭐 무슨 치료든지 이래 하나 낫는다는 식으로 우리는 배우긴 배우지만은 그게는 허언이 상당히 많아요. 치료를 해보면 많이 이제 골치가 아프기는. 그런데 이거를 약으로 또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숱한 짓을 하는데 양약이든 자네들 쓰는 한약이든 이유 불문하고 약을 쓰면은 살이 쪄만 쪘지 이게 병은 안 나요. 다소 도움이 된다 이러지만 다소 도움 된다는 허리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치료 안 해야. 예를 들어서 배가 이만큼 나와서 그렇다 이랬을 때는 이유 불문하고 배를 빼줘야 되나? 허리에 집중사격 할 필요가 없어. 응? 배를 이렇게 집중 포격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배를 이렇게 빼주면은 이 허리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 하는 거. 그건 낫는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자골신경통이 자골에 이게 제일 안 나요. 안 났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경험에 의하면은 여기는 거의 구가 이래 구. 그런데 엄밀하 이래지 침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어. 그럼 어떻게 떠느냐? 여기 선출어대 눌러보면 요요 뭐 이 건방에 눌러보면은 통증을 심히 호소한다고 부인들은 많이 그래요. 또 죽으라고 또 안 떨어가네. 떨어가면 일본 사람 요새 해놓은 거 뭐 여러가지 그 뭐 위에 기만 씨는 들어있어. 그거 어떻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아픈 처가 또 재미가 있어. 보통 요통은 요통이지 밑에 다리까지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골신경통만이 이 다리가 그렇게 아파요. 자골 이 부위에 고장나야만 다리가 아프다 이 소리라. 이 허리 고장 가지고는 이 힙부까지는 곧 통증이 와요. 오지만은 다까지 잘 오는 건 없어. 쉽게 말하면 궁둥이까지는 온다고. 앞으로 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골이 여기 고장난 사람은 이게 아픈 유형이 아니라 아픈 유형이
주로 옆에 측면, 담경. 이 담경상에 이게 이제 많이 아픈 사람이 있고, 일로 담경상이면은 요 측면 아니라 이변으로 이 부위가 많이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뒤가 많이 땡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뒤가 많이 땡기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많고 측면도 많은데, 이거는 자골의 특징이라, 자골은 그 원인은 이쪽이 많이 아프면은 실제 척추는 어디서 누르는가 하면 이쪽을 눌러요. 이쪽을 반대로 눌러가지고 있고, 이 신경을 누지르는 그 계보가 달라요. 이쪽 신경 눌러가지고 이렇게 안 눌러주고 이쪽이 이상이 돼야 이쪽이 당기고 아파요. 이쪽으로 나오면은 이쪽이 아파요. 반대가 돼요. 이게. 그래서 집중사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응? 반대로. 이쪽이 많이 아프다고 이어지르지 말고 이쪽을 쳐고, 이쪽을 쳐고, 이쪽. 이걸 잘 참고를 해보라 이거라.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수백 개의 그런 유형이 있어. 수종의 유형이 있으나 막 이어볼만 하고 요건 참고를 하는 게 나은데 이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어디 아픈데? 어? 우리 며느리가 얘 다리가 아파 신발이라 좀 갔다 오. 다리가 아프다고? 그게 있어.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앞으로 아픈 게 있어. 앞면으로 일로. 이 앞면까지 이게 아픈 게 있는데 배로 해가지고 앞면까지 아픈 게 제일 골치 아파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디서 고장 났는가? 배 안으로 요새 안에서 이렇게 뒤다 보면은 안쪽 배 안쪽에서 나온 어느 이 자골선상에 어떤 신경의 유형에 고장이 나서 그런데 그건 거의 원칙. 배로 해서 안쪽이 아프다 하는 거는 병은 그렇게 잘 안 낫는다 이 소리다. 이 배를 늘 보라. 배를 독진을 해보라. 이 허리가 얼마나 꺼졌나. 대개 여자들은 눕히 놓고 보면은 허리가 엄청 빠져요. 엄청 푹 꺼져요. 아주 나는 그걸 농담으로 자꾸 한라산 하는 건데 한라산 백록담 병서 푹 꺼져가지고 말이지. 만지와가지고 쑥 가는 사람이 그랬는데 허리가 많이 꺼진 사람은 완전히 분지처럼 그게 물이 컵, 맥주컵으로 물이 한 컵씩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허리에 부도 안 흐른다 이 말이야. 그만큼 푹 꺼진 거 이게 과연 치료되느냐? 안 돼요. 무조건 된다고 치료하지만 조금 저 사람이 침을 맞아와서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가볍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침을 넣지만 완전히 고친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이 침 얘기를 강의하다가 또 다른 물리치료 하려고 하니 시간이 없어 그런데 워낙 복잡하니까 이건 자오지가. 그게는 물리치료 내지는 여러 가지 또 이 우리가 식이요법, 밥 먹는 여러 가지 요법도 좀 많이 교정을 해야 돼요. 우리 평상시에 먹어서는 안 낫는다고. 그래 이 주로 일로 앞으로 당겨가지고 배로 해서 이렇게 아프다 내측이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래 안 나요. 그러면 이런 치료는 그럼 영 안 되느냐? 안 된다고 안 할 수가 없거든. 이런 것은 뒤를 때려가지고 끄떡도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앞에 배를, 아랫배를 갖다 혈이 많으니까 치료하면은 되게 나았고, 어느 나라든지 내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독일서 그랬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실제 자골신경도 수술할 때 뒤로 수술 안 해요. 옛날에는 거의 뒤를 째가지고 수술했는데, 배를 째가지고 하거든. 그 배를 째가지고 수술한 사람들이 그게 아주 생각을 잘했다 이랬지만은 전적으로 그게 옳은 게 아니라 배로 수술할 수밖에 없는 환자가 아픈 통증이 아프라 부른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 성골도 그래요. 이것도 우리 여기에서 이 성골 우리가 자료혈이나 한 상뇨, 중뇨, 자료 이 하료 까지가 아프면 또 괜찮은데 밑이 훨씬 이 부위에 이 고장난 사람, 자료 밑으로 이 고장난 사람은 뒤에 여기가 터자고 감을 질러요. 앞으로 배울 일에 성산인이 뭐냐 하는 혈이 있어. 비양인이 하는 혈. 여기가 아파가지고 보통 고통이 심한 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그거 아프다 그러니까 막 죽태워가지고 막 숙들 만들고 이랬는데 그게 뜬다고 날택이 없거든. 어쨌든 자골신경통 호소점이 어디 하면은 허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안 해요.
허리 아프다 소리는 별로 안 하고 주로 다리가 아프고 막 여기가 터지는 것다 이래가지고 그래 오기 때문에 치료를 갖다가 허리만 해준다든가 딴 데 해주면은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환자들은 자기가 어디 침이나 약을 돌라고 주문해요. 그런 게 요즘은 주문 환자밖에 없다고. 옛날대로 시술 환자, 시술은 내가 하는 게 시술인데 환자가 주문한 대로 내가 시술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라. 난 이것을 주문 환자라 이래요. 요즘은 주문 시대라 뭐든지. 시술할 수 있는 시대가 내가 편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놈들이 직질로 돌아가는 찔러주는 저 세대에 갔는데 허리 아프다. 아니면 다리가 아프다. 다리에 안 주고 어디 엉뚱한 데 비켜 주고 나면 집에가 동네방네 다니면 소문 다 내요. 침재이고 엉터리더라. 난 여 아픈데 뭐 나무 다리 갖다 찔러주더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자네들 저기 저 약방이나 침 간판 달 때 주문 침집이라 이래서 그래서는 손님 바글바글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치료를 할 때는 잘 봐야 돼요. 주로 이 어디를 아프다 하는 걸 보고 어느 쪽이 많이 아픈 걸 보고 어느 처가 고장났다는 걸 잡아라. 잡되 착각하기 쉬운 것은 여기 아프다고 여기 주기가 집중 공격하기가 수월해. 그러나 사실은 반대편을 집중 사격을 하면 이쪽이 가벼워져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 거자법도 되고 침술의 법에 있어서 18가지 법칙 있잖아요. 18가지 주는 그 법에 거자법이 있다고. 거자법은 반치법이라 반대를 주는 걸 말이에요. 그게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원칙법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 요 정도 해두고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요. 오늘 배워야 될 틀이 어제 그 위중을 지금 얘기를 다 못했는데 위중에 사열할 때 우리는 배울 때 그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주의를 많이 주시더라고. 그 뭐 저 위에 수능하고 묶어놓고 하라느니 어쩌느니 나도 그동안에 많이 빼보고 이랬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 위에다가 한두 개 이렇게 붉은 푸른 정맥이 드러나면은 요래 좀 따주면 되지만은 이것이 엄청나게 지령이면 굵직굵직 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글부글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난 사람은 어떡하느냐. 웬만하면 이거 손대지 마라. 가벼운 거 아직도 이런데 붉은 핏줄이 조금 보이고 뭐 어쩐 거는 아주 수래요. 그러나 워낙 심한 사람이 있어. 병원에 가니까 수술 받으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 아프다고 호소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거든요. 팔자가 안 좋은 사람들이지. 복이 없는 사람들. 만날 시장 바닥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거는 임신해가지고 좀 누우셔야 되는데 누이지 못하고 쫓아다녀서 그래. 에? 그리고 이 쇠랑증서가 있는 사람은 여기가 막 핏줄이 시커멓게 드러나는 기라. 그러거든 밤에 잘 때 어떻게 자야 되느냐. 머리를 비지 말고 발을 비야 돼. 이걸 농담으로 나는 대갈림을 비지 말고 종림을 비라. 네? 대가리에다 비길 비지 말고 발을 갖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지금 저게 우리 고향 갑장아줌마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자꾸 이 비길 발을 비고 이불에다 얹어놓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어쩌느냐. 다리가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쓰잖아. 그게 나중에 뭐가 오느냐. 두통 오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요. 조동으로가 그렇습니까? 그래 소전하게. 소리만 날까봐 도랑문 소리 막 온통 마이가라 폭포 소리가 나지. 그러니 이게 여기서 이게 고장나서 그런데 이걸 병원에 가면 수술한다 이래서 수술도 그래요. 요즘 자기가 한다 하놓고는 막상 하락하면 안 하게 해요. 왜냐하면 혈관이라는 거는 인간이 아직 우리 공법으로 만들려면 아직도 한 100년 더 걸려야 돼요. 혈관은, 왜냐하면 혈관은 이거는 물이, 이 혈관은 신기하게 뭐가 신기하냐면 다른 우리 고무혈관은 물이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그랬지. 옆으로도 가잖아. 네? 옆으로면 옆으로 쭉 나가잖아. 그런데 사람 몸의 이 혈관은 지금 정맥혈관 이런 모든 혈관은 앞으로 가야 언제 가잖아. 앞으로 가지 뒤로 0. 몇 콤마도 뒤로 안 불러 안 돼. 자네 한번 실험해보면 돼요. 손을 이래 해보면 이래 되는 거 보라고. 이래 하면 어떠냐. 이래 하면 여기는 핏줄이 그냥 있는데 이래 하면 여기 핏줄이 쏙 들어가요. 이 뭔 얘기인 줄 알아? 앞으로 올라오는 가지만 이런 안 들어간다니까. 온데서 다시 뒤로는 조금 더 양보안 나온다는 거야. 그 붓는 현상이 그 현상이에요. 피는 자꾸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얘는 차단됐기 때문에 자꾸 붓지. 피는 더 못 가고 뒤로는 못 가고 하니까 자꾸 붓지. 왜 붓는가 그거 배웠지?
왜 붓는 부종현상이 오는 거 알아요? 이 맥이 신기하게 그렇게 생겼어. 앞으로 가밖에 안 해.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자골신경통병이고, 오늘 방광경이 추치가 뭐냐 하면 이 지금 자골신경통 초 만날 치료해야 되는데, 이렇게 애를 먹고 해보면 잘 안 낫고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여기 위중에 보면 옆에 위양이라는 혈이 하나 있어. 이거는 방광경 이행선상, 이행선상에 연결되어 있는 위양인데, 이건 보조혈로 쓰면 안 돼요. 보조혈. 그러면 어떤 가운데 위중을 쓰고 위양을 쓰느냐, 이 글자 그대로 내가 자꾸 보락하는 게라, 위중하면 사방통하고, 여기서 말하면 위양하면은 어째 되겠는가? 양하면 양보만 통한다. 양. 그러면 양보가 어디냐? 우리 여기는 족소양 담병이니까 여도 양이고, 앞면도 위양 양하이라. 그러니까 자골신경통이 측면하고 앞면으로 아팠을 때는 위양이 나요. 위중보담도. 그 혈명을 보아 그 병처를 생각하고, 그 장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병증을 생각해보라. 이게 내가 항상 주장하는 이 독특한 이게 하나의 친구학 이론. 그 다음에 여기에 고항혈이 이제 방광경 이행이 머리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좀 빼고, 고항혈은 전번에 잡는 위중, 천종, 인해 천종 잡을 때 얘기한 것과 거의 같아요. 고항은 그냥 일에 있어서는 잘 안 돼요. 안 되고, 팔을 뒤로 돌리면은 쑥 가요. 팔을 뒤로 돌리면 더 잡을 수 있고, 그냥 이 상태는 그냥 이렇게 고항이다, 고항부위 줄 수는 있어. 줄 수는 있으나, 원체 고항이라고 하는 거는 팔을 뒤로 돌리다. 팔을 뒤로 누구든지 여기가 이렇게 꺼져, 이 자리가. 고항. 팔만 뒤로 돌리면은. 이 고항부위 꺼져요. 자, 다시. 이렇게 보지. 자, 한번 돌려봐. 이러면은, 여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고항. 우리 지금 나와봐. 다시 나와봐. 자연스럽게 나와봐. 다시 손 앞으로. 앞으로 하면 이제 고항이 다시 올리고. 올리면 여기 돼. 여기 들어가지. 자, 나와봐. 나오면은 우리가 고항 부위가 돼요. 그래서 실제 시술은 돌려가지고 하고, 우리가 보통 우리 고항혈 경락대로 보면 여기 맞고, 여지르락 하면은 이 견갑골이 받쳐가지고 침이 안 들어가요. 이 고항은 고항지병이라 이래가지고 많이 배웠었기라. 이 고항이 또 방광경 이행선이다 보니까 병이 오래된 병을 우리는 고항지병이라 하는 것도 배웠잖아요. 고항이라는 병. 근데 이 병은 고항지병이 어렵다 하는 거는 밑에 병이 있고 위에 병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신장과 콩팥이, 신장이 동시에 나빠진 사람들, 이거 다 고항지병이라. 또 밑에 하초가 배꼽 밑에 중증이 와 있고, 또 상초도 역시 어떤 병이 중증이 와 있을 때, 어떤 병이든지 그런 걸 고항지병이라 그래. 그래, 이거는 못 고치는 병으로 되어 있거든. 그럴 때에 이 고항, 기해하고 뒤에 고항을 구를 해주면은 대체로 그 고항집에도 참 효험을 보는 수가 많이 있다. 이래서 고항지병의 치료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여기서 말하자면 고항이라고 말은 이렇게 그냥 고항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항 이래도, 실제로 고항은 이거는 하나는 배꼽이고 하나는 여기 덩어리 있는 이 고항이고 그래요. 고항. 항자가 진짜 높겠다. 이 고항은 쓸 때는 여기에 덩어리 것만 쓰지 말고 반드시 배에 항유란 혈이 있어. 항유. 신경에 항유가 있다고.
항유혈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 쓰는데 잘못 알면은 항유라는 그 혈만 꼭 거기 고항의 항인가 이래 알면 안 돼요. 보통 고항지병 이랬을 때 배꼽 밑에 있는 혈은 전부 항유혈로 쓸 수가 있어. 고항에서 항혈로. 고는 머리 위에 있고 항은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아랫배하고 덩어리를 이렇게 쓰면은 거의 그 치료는 고항 치료가 돼요. 무슨 얘기를 내가 하는가 하면은 혈명으로 말하면 고항이라는 혈이 있고 밑에 항유라는 혈이 있어. 배에. 그러면은 항유는 배에 있고 고항은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배를 한번 쳐고 배도 하복이다. 하복. 배꼽 밑에 있는 혈을 쓰고 그 덩어리에 있는 혈을 쓰면은 고항 치료가 돼요. 얘기를 이게 잘못 들으면 헷갈려. 헷갈리는 게 아니라 뭔 소린가 하고 조금 맹맹해진다고. 치료를 할 때 병이 중증인 사람들, 조금 골치 아픈 환자들 있잖아. 치료가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아랫배를 치고 덩어리를 치주라 이 소리라 치면 시술할 때 그 혈이 고항유든지 항유든지 상관없이 맹꼬임으로 그 혈만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맹꼬이야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랫배를 주고 여기를 주라. 아랫배 주고 자꾸 위에 배를 주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보는데 기회 중환 이럴 때는 흔히 그럴 수 있어. 어쩌다 복부치료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옳게 하는 사람은 그래 안 해요. 아랫배를 주면 윗배를 안 주고 윗배를 주면 아랫배를 안 줘요. 이게 보통 우리가 옳게 하는 사람 얘기야. 그러면은 윗배를 주면은 하루를 쳐고 밑에 있는 자료나 밑에 가슴 배꼽 밑에 있는 뒤에 유혈을 치고 아랫배를 치면은 고항 부위를 침을 준다 이 소리라. 즉 배꼽 위에 가슴 쪽을 덩어리 쪽을 준다 이 소리라. 요런 것을 잘 앞으로 정리해서 응용을 해봐. 이게 치료의 묘라. 이게 지금 잔연한 데가 있어. 이래가지고 치료를 우리가 침을 배워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요. 한참 침 주다 보면 자네들이 어떤 드라마에 빠져요. 회의에 빠져가지고 침이 이거 뭐 별거 아니다는 생각에 그런 착각에 이 정말 원시 치료 이게 뭐 옛날 고법이지 이게 별거 아니다 이래 싶은 생각이 때가 있어. 왜냐하면 해보니 뭐 포가 나야지 무슨 그는 내가 시술을 잘 못했다는 걸 생각 못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중에서 밑에 함량으로 들어가잖아. 함량. 다리 못 올리고. 함량 성산. 또 그 밑에 성부 아니 저 성산. 그렇지. 함량 있고, 그다음에 성산 있고, 비양 이래 내려가네. 자, 성산 있고, 성건이 있어? 성건 있고, 자여봐. 어디를 이걸 말하는 것인가? 성산이라면은 매산자가 아니래. 몸에서 매산자 붙는 데가 유별나게 얘기했을 거야. 과한 누구 하나 이렇습니다. 그것을 보이게 사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애들을 잘 좀 선생도 대학 교수라고 못 되나? 뒤지기 패야지. 나도 뒤지기 패요. 보통 안 때려요. 안 때린다고. 전번에 난 그 김영호 교수가 자기 제자 뚜드팬 얘기를 자기 책에서 읽고 참 같이 울었어. 그 사람도 울고 나도 울었다고. 그거는 남을 가르치본 선생만이 아는 그런 눈물이고 그 안에 그저거 써놨더라고 자기가. 어떤 게 가장 안타까우냐면은 요런 걸 뭔가 하나 아까 그 고항 얘기도 여기 치료할 때는 여기 치료를 해줘라 중병에 이런 말 하나 치료할 때 이게 이런 학설이 아무데나 있으면 하지만은
이거를 여와서 못 듣게 되고 그런 말 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하고 또 아니면은 그 본 뜻을 모르고 딴 데 가서 스승을 비방하고 이랬을 때 그 아픈 마음은 비방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있어. 진리가 안 전해졌을 때 오는 게 있다고. 진리가 서로 이렇게 안 전해졌을 때 있잖아. 전수란 게 스승과 스승이만이 될 수 있는 전법이라는 게 있어. 전법. 전법이란 건 이심전심을 말해요. 그 이심전심이 안 돼서 차단됐을 때 오는 그 아픔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방금 얘기한 이런 일련의 그런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는 여기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르칠 교자가 딴 데는 게 아니라 이 교자는 여기 있다. 반드시 장단지 철학이라 이래. 이거 장단지 철학. 이걸 장단지 이래. 장단지 관계 자네들 집에만 오광단지 말고 그 장 담는 장단지를 생각하지. 네? 장단지. 맞아요. 그 장자도요. 맞아요. 이 장은 미안하지만은 글장장자 장단지라. 장의 단지라. 단지면 요새 무슨 단지 자네들 많지. 무슨 단지. 이병철씨 무슨 단지. 공업단지. 네? 무슨 산업단지까지 단지. 단지는 뭐라? 센터이라 센터. 네? 하나의 센터란 말이요. 서클, 자네들 학교가 캠퍼스 가는 게 뭐라? 응? 하나의 것도 센터니요. 하나의 단지 아니라 장단지라. 여기는 단지. 그러니까 글자가 여기 들어가는 자리고 또 장단지라. 여기는 장사장자라. 장단지라. 여기서 장본이냐 이게 약골이냐 하는 기라. 그래 이만기 씨가 그 시름 잘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하는 한 100년 안에는 이만기 같은 양반이 안 나와요. 그야말로 묵뚝뚝한 뚝심제이들은 지금들은 많이 나올게만. 지금도 뚱보들 무지한 뚱보들 고래라 같은 거 이런 건 들어 나와요. 그렇지만 저렇게 지성미 찰찰 넘치고 재치가 팔팔 넘치고 시대에도 예술과 춤과 노래가 있는 건 이만기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알기로 이만기를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만기 씨 아니면 뭐 자기 들으면 좋은데 뭐. 이만기 씨가 뭐가 독특하냐. 장단지가 독특하다는 얘기는 다 들었을게요. 이걸 좀 알아. 장단지 철학을. 어? 장단지라. 이것이 장골이냐 글을 배우는 놈이냐. 이 단지라. 단지. 이 안에 다 들었는데 애들이 뻘뻘 자다 일어나 과음지르고 이래도 어디 가서 어디 줘야 될 줄은 몰라요. 침을 어디 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봐. 위에 뭐라. 위에 제일 먼저 함양 이러니까 양을 합치게 한다. 자다가 뻘뻘 일어나서 절치는 건 그건 음이잖아. 밤이니까. 그렇지. 음쪽에 꿈속에 헤매면은 이건 뭐라. 양이 부족해서 그렇잖아. 깨어난 의식이 부족하니까 어째 되겠어. 그거를 양을 음에다 부합을 시키면 조화가 일어날 거 아니라. 그래서 장단. 그래서 그게 양. 그처란 말이야. 또 양은 또 함양이란 건 뭐냐. 양을 합하게 한다는 뜻이 뭐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봐. 그리고 요 국서적으로 이 자리가 절대적으로 우리가 알아놔야 되는 게 뭐냐. 여기 만약에 뭐 뒤에서 뭐가 몽둥 심하게 때려가지고 이게 어떤 이물질이 바깥에 와서 충격을 받아서 이게 터지는 수가 있어. 이거를 나는 근육 파열증 이래. 나는 근육 파열증. 이 근육이 이것이 장단지가 이게 근육이 전부 이래 생기잖아. 이래 생긴지 이게 그만 어째가 쭉 깨지는 수가 있어. 쭉 터지면은 이만해져. 이러면 움직이지 못하지. 이거 뭐가 특효약인가 몰라.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별짓 다 해도 안 나아요. 자네들 혼실 그때 침 나이고 피 뺀다고 돼요? 안 돼요. 뭐가 약인 줄 몰라요. 그래서 그 형을 보아 그 형의 유형의 약을 찾아라. 자네들 여기 뒤에 이래 제끼가지고 가만히 봐. 이게 무슨 꼬라지 같은 또 생긴 박구가 뭔 꼬라지 같이 생겼는가 한번 가만히 봐. 이게 울퉁불퉁한 게 또 뭐 비슷한 게 있어. 이거 그치 못생긴 걸 뭐라 해요. 과일 중에 못생긴 걸 무슨 과일이라 해요. 모가라 하지. 모가가 이것이 모든 근육을 파열하는데 모가 상없어. 모가 외에는 안 돼. 또 그런 모가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냥 모가를 먹느냐. 물론 뭐 모가 술도 좀 먹고 뭐 모가 먹는 건 상관없어. 때려 못 대고. 그렇지만은 모가를 어떻게 하느냐. 막걸리에다가 부어가지고 막걸리에 부어야지. 여기 이제 만약에 부위가 크면은 많이 해야 되잖아. 모가를 많이. 막걸리로 펑펑 삶아가지고 펑펑 찌. 응? 딱 찌어가지고 이다가 붙여주는 기라.
붙일 때 비닐을 못되게 하고 일러줘야 돼요. 비닐로. 이 조약을 이렇게 이 세상 사람한테 같이 주면은 조약이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조사라는 말 일찍 죽게 만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 한국 사람의 심리는 뭐든지 많이 지 나름대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요. 이게 물이 조금 지근하니까 아마 이게 물이 안 배고 안 빠지려면은 비닐로 안정하고 비닐을 덮어 씌울 수가 있어. 비닐로 싸면은 우회돼요. 공기 소통이 안 돼가지고 헐어요. 또 비닐에 독이 있기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요. 가지 수분 같은 거 쌈매가 아침에 끊어놓고 일하기를 밑분 안 하면 야물 못해요. 금방 야물아 이게. 그래서 장고는 이건 앞으로 이 성산 여기서 말하는 함량 성산 아니 성근 성산 여기는 건을 잊게 한다 이랬지. 건을 이게 성근 어디든지 건을 잊게 한다는 게 뭐냐면은 자네들이 지금 그런 한자를 아직 안 봐서 그런데 팔이나 뭐나 이렇게 잘 못 놀리거나 갑자기 많이 쓰게 이러면은 여기에 변비통이나 어깨 쪽지 아프고 막 이렇게 걷다가 뭐가 뜨끔한단 말이야. 뜨끔한데 이러면 뒤에 이게 장단지나 이게 뒤꿈치를 못 쓰는 수가 있어. 이게 건이 떨어져 그래요. 희절이 건 섬유질이 떨어졌어. 뭐 큰 게 떨어지면 당장에 못 걸지만 어디 파당 내리뛴다든가 이것이 여자는 한 3, 40대 많이 그래. 40대 남자도 한 5, 60대 많이 그러고 이 5, 60대 이게 주로 많이 그런데 팔도 그냥 우리가 50견 캐서 여기 간전에 이게 나빠서 그러면 하지만 대개 힘줄이 떨어져서 그래요. 안 하던 운동을 한다든가 옛날에 어떤 무슨 충격받고 이렇지 않게 뭘 지다가 이거 뜨끔했다든가 그땐 건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건이 40대 되면 마르거든. 네? 기름이 부족하니까 마른다고. 그러면은 이게 힘줄이 잘 떨어져요. 머리카락도 이게 뭐 어째 좀 바삭바삭할 때 맞으면 뚝뚝 떨어지는 놈이야. 이 건이 떨어져 놓으면은 참 아프고 그게 그 근육이 이게 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붙어 있는 데가 있잖아. 이 뼈하고 붙어 있다면은 여기 이게 중간에 좀 뚝 떨어지면은 요놈은 여기로 쫓아가서 붙고 요놈은 여기로 가서 붙을 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눈에 안 보이는 이게 이건 모세건이라 이거. 건섬유이라 건섬유. 아주 미세한 건섬유가 밑에 떨어져도 그 고통이 말로 못해요. 막 애리고 쓰리고. 근데 재수검리라고 이 신경이 딱 하나 끊어져 봐. 그 고통 말로 다 못해. 잠 못 자요. 그래서 이 팔이 어깨 쪽 여기 떨어지는 사람 팔을 이렇게 올리면 또 안 아파요. 팔만 이랬다 하면 미쳐요. 또 좀 흔들면 나고. 밑에 이 다리도 그래요. 다리는 만약에 뻗치다가 미치고 그러면 좀 나요. 이건 올리면 낫고 이 반대라. 그래서 이런 데는 어디를 주면은 이게 건이 잘 이어지겠는가? 응? 어디를 주면 잘 낫겠어? 그 성건이 이게 그걸 이어준다는 표의 어떤 그 효능을 발휘하는 몸에 그런 어떤 기관이 있다 하니까 그 기관에 신고하면 될 거다. 성건에다 신고하면 지가 알아서 가서 붙여줄 거야. 용접해줄 거야. 자, 이 세계혈을 뭐 그렇게 설명하면은 가장 광범위하게 설명을 많이 했고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써놨는데 이건 뭐 다른 책에도 보면 골치 아파요. 뭐 내가 아는 한 그런 방법으로 치료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양이 있어요. 비양은 살짝 단경으로 나와야 돼요. 단경. 외측으로. 날삐자 비양이라. 이게 이래 보면은 이래 걷게 되면은 봐. 그러면은 뭐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지. 나라는 거 있잖아. 이거 봐. 나라는 거 있잖아. 이거 봐. 이래 걸으면 저쪽에서 걷는다고 해봐. 그러면은 이게 여기 보면은 밑이 이게 성산화이라. 성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너무 입자가 단경으로 오지 말고 여기 비양이라. 그래서 건이 있어. 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장단지 있잖아. 이게 외측이 외측. 외라고 했을 때 요렇게 내려와서 요 붙은 자리 여기라. 옆에.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밑행지 찾아가고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비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 나를 삐자라. 왜가 나르냐? 이렇게 날개를 치는 것 따위라. 이 자네 한번 걸어봐. 이래 걸을 때 가만히 봐. 봐, 그렇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에? 뭘 봐요? 이걸 보라 말은 장단지를. 에? 그렇잖아. 안 그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아니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 이 근이. 안 그래? 맞아요? 이렇게 날개, 이거는 이짝에 날개, 이짝, 양쪽에 날개 치는 거잖아. 맞지? 집에 가서 해봐. 그런 거 안 그러면. 왜 옛날 어른들이 시상이 잘 써도 안 하는 글자를 비양이라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여기 나르는 곳이 뭐 나르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어? 이게 정리할 쓰려고 하면 어려워. 이자는 정리할 쓰려고 하면 이래 가지고 하나 이래 가지고 이래 써야 돼. 그 약자를 이래 써야 돼. 허를 양쪽 날개를 날린다 이 말이 날린다. 그러고 말아. 실제로 인다 보면은 이래 걸으면 양쪽에 장단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래 이게 비양이야. 비양인데 양쪽에 옆으로 붙은 거. 이짝 안쪽 붙은 게 아니고 여기 아니고. 어디서 밑행기라 하는 이런 참 보고학적 논리는 이건 구체없이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지 딱 책에 있는 요대로 하려고 하면은 요새 사람은 이 난쟁이를 들다 놓고 요대로 맞추면 어지간히 맞을게요. 난쟁이. 자네들 지금 키가 옛날 사람보다 훨씬 커요. 안 맞아요.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크고 작고 간에 그 사람 체격과 골격과 그 사람의 어떤 체형에 따라서 이 혈이 나오기 때문에 체형론으로 혈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 비양은 뭐를 어떤 데 주로 치료하느냐 여봐. 여기 치병 이럴 때 이 치병 치질이란 치자 이거 재밌다고 보라고. 여기 보면 절사자가 들어가요. 절병이다 이 말인데 절병은 왜 뭐가 절병이냐. 참 이 선인네들은 가만히 앉아 계시가지고 자선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제일 그 밑이 희부가 많이 상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효봉스님 같은 어른은 옛날에 참 우리나라의 제일 1호 법관이에요. 1정 때 제일 1호. 우리나라에서 제일 1호 법관이 누구냐면 효봉스님이에요. 그 효봉스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갖다가 사형성을 이루고 집어치우고 그 질로 엿장사를 하고 3년을 엿장사하고 다니다가 금강산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스님 된 그런 어른이거든. 그 스님 법관 돼가지고 절에 들어갈 때 그때 자기 아들을 몇이 있었고 마누라 짓고 가족이 다 있었어. 다 버리고 그만 그 질로 우리 동족을 자기가 죽였다 이래가지고 그 외놈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억울한 우리 독립투사들을 죽였어. 자기가 법관이다 보니 사형선고를 내렸다 이거라. 물론 자기는 반대했지. 그러나 그 질로 자기 집어치우고 나와서 했던 그 양반인데 그러니 너무 어디 가서 한 군데서 오래 앉아서가 공기가 실제로 썩었을 때요. 그래 늘 이 치질병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신 걸로 나는 그래 얘기를. 그 스님들이 오래 앉으면 이 치질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절사자의 치병이래. 그러면 이 치병은 우리가 말하는 이 치질만 치병이냐? 치질. 이 치병, 치정 이러면은 이정인이 이질인이 가는 거 있어. 이질. 이런 것도 그 일 속에 다 들어가요. 그것도 너무 오래 한 군데 앉아있게 되면은 밑에 장이 탈장 현상이 생겨서 그래요. 탈장. 저 치는 실제로 탈장 현상이야. 장이 밑으로 쳐져서 그래요. 그럼 운동을 많이 하면 안 그렇잖아. 운동을 말하면 탈장 현상이 오락해도 안 오지. 그런데 이 혈이 잘 듣는다. 잘 듣는다 해서 요걸 또 요렇게 쓴다고 단방을 써요. 어떤 사람은. 하다가 치질한 것만 요 한 방이다. 치질엔 뭐 공채 또 안 있느냐. 딱 이래서 공채 쳐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또 지금 비양을 또 한 방 때리자.
그게 또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아요. 앞에 배에 또 줘야지. 예? 배에 보면은 장에 이 특히 관원이라는 혈은 뭐라? 장에 모혈인가 돼 있잖아. 그래서 자기 주혈에다가 하나 때려줘야 돼요. 반드시 주혈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정도는 때려야 돼요. 주혈 2개, 타혈 2개, 보통 4개를 쳐야만 이게 오행혈이 되고, 오행법에 맞고 자연 선리에 맞아서 치료가 가능하고 효험이 있게 돼 있다고. 여기 보면 뭐 어지럼증에 강난증에 뭐 여러 가지 좋다 이랬는데 이런 건 그냥 한번 써봐요. 뭐 발부둥 치는 데는 좋을 수밖에 없겠어. 그 다음에 부양이라는 게 나와요. 부양. 이 부양은 천상에 발을 외측 외가상을 한번 봐야 돼. 외가상. 바깥 복수시 상 잡아라 이러면 내가 편의상 이래지 실제로 이렇게 잡아야 돼. 이래 잡으면은 뒤에 요만치 보면은 요 복숭시 상에서 그러니까 사면고 반대, 사문교 반대라. 요게 만치 보면은 뒤로 뼈와 그 근이 하나 딱 갈라지는 자리가 있어. 사면기 위에. 여기서 열 잡으면 요 딱 갈라지지. 부양. 그리고 자골신경통 환자가 여기 가면 몹시 아프다고 암질러 이 자리. 누구든지 이 자리 요 만치가. 딱 갈라져 하고 근하고 유별나게 달라요. 그래서 혈명을 이으려고 하지 말고 혈처의 그 생김을 갖다가 여기 이 손가락 끝에다 입력을 시키노라 하는 게 그기라. 우리 몽실이해서 될란가 모르겠네. 그래도 있어. 있긴 있어. 이게 이렇게 보면은 요게 근하고 뼈하고 딱 갈라져요. 여기. 응? 요 나오지? 왔다 갔다 하지? 응? 응. 그래 딴 사람 잡을 때 이 뼈 위에 주면 돼 사실은. 근데 그게 근간이래. 근간. 근간이래. 안으로도. 안으로는 들어오면 안 돼. 나오면 좀 혹시 바깥. 이 사람이 이래 생기면 이게 이제 통다리인데 이 통다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 이 뼈는 다 있으니까 자기가 잡아서 뒤로 이렇게 쳐. 여기 있잖아. 넘어와야 돼. 자네는 이쯤 돼. 자네 거만 더듬더듬 하면 한번 확 찍어버려. 이 복순시 잘 띄어서 살리기는 해야지. 그런데 이 자리가 자골신경통 환자들 있잖아. 극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막 그게가 막 아파서 막 설설설 기어. 그래 심하게 아플 땐 그걸 풀어라 이래서 모두 뜨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뭐 뜨든 저든 별 효과는 없어. 그리고 임시 좀 지통은 효과가 있더라고. 근데 별 수가 없고 이유불문하고 좌우지간 선골 그 선골을 부위를 풀을 해주면 돼요. 아프다 그러면 부위를 찾아서. 아까 여기 보면 게 나비형 있잖아. 여 만지보면은 여대 만지면은 여기는 이렇게 동맥에도 주고 이 동맥선상에도 주고 여 치과에 주고 여기 보면 약간 여 만지보면 여기 약간 오돌오돌한 게 어떡한 자리가 나와요. 그 옆에도 눌러가지고 시끈시끈하다든가 끔찍끔찍하는 자리는 보고 여기 선골에서 좌우지간 아시를 찾아가지고 풀을 하면은 제일 잘 나요. 그래야 나는 거의 완치를 쓰겠지. 뭐 다른 거는 그냥 꼬라서로 그냥 죽이라 안 돼요. 한 골치 아프다고. 지금 앞으로 이따 보라고. 지금 오늘 배운 여기에 뭐 선산, 선근, 함양, 비양, 뭐 부양 하는 거 저거. 이 양부위는 자골신경통 곧 아주 주소점 나타나는 자리라 이 자리가 자골신경통. 뭐 다른 정세로. 그런데 또 하나 알아놔야 되는 건 약간 앞으로 이래 오는 건 앞으로 오는 건 위경락상으로 와가지고 다리 이게 발가락이 잘 안 들리고 이러는 거는 거의 위장으로 왔다고 봐야 돼. 위장. 자네들 잘못 알면은 허리만 가지고 자꾸 때리 조지는 거라. 이게 병법에도 보면은 병법이 잘제 손자 병법에 보면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게 항상 보면은 그 속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 상대방을 갖다가 속여서 정신을 어디에 집중을 시키느냐 하는 거. 그 이면 양면 작전 쓰는 게 참 굉장히 많아요. 그래 그거면로 이
우리 몸의 병 중에 자골신경통이 이게 위장으로 오는 율이 한 30% 이상 돼요. 위장으로. 그런데 문제는 허리하고 위장을 겸했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순수하게 자골신경통으로 오는 건 다치거나 어쨌거나 해서 오는 거는 그런데 한 30% 안에 있는 하면 오래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몸이 좀 비석 마르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어쩌고 한다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이게 이미 간이나 담을 뭐 위장이나 수술한 사람이 여기 아프다 하는 거는 그건 불가능하고 그건 뭐 안 되는 기나요. 그래서 위장으로 좌우지간 여기 자골신경통이 오는 거는 지금 이 뭐 부양인이 뭐 성근이 일론 안 가요. 앞으로만 와요. 앞으로 와서 위경락 상으로 해서 옆으로 깔깔이 잘 안 된다 하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참 361혈 중에서도 이걸 빼면 안 되는 대체로 이 혈은 방광경에서 참 대표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쓰는 것. 지금 여기 권윤이라는 권윤자가 여기 산자가 다 붙은 이유가 사람 몸에 산자가 붙는 거는 툭 튀난된 산으로 보거든. 큰 산은 뭐냐면 머리에 있는 백두산이요. 그 다음에 한참 내려와가지고는 제주도의 한라산이니 제주도 한라산은 우리 한국의 땅덩어리를 봤을 때는 자부동과 같은 자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밑에 자골과 같은 자리는 한라산과 같은 자리는 밑에 방광에 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서 조그마한 산으로는 성산인데 이게 무슨 여기 무슨 지리산 정도 되겠지. 응? 그게 밑에 있는 발 위에는 성산자리고 이 산들을 통틀어서 치료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 있는 권윤이라. 이 권윤산은 저게 중국에 있는 태산을 말해요. 태산을. 물론 이것은 히말라야에서 저기서 권윤산맥이라 해서 내려오는 그 산맥인데 그 권윤산맥은 실제로 티베트별로 히말라야산 있지. 그거에 연연된 산맥이라 그게. 그것이 한국으로 내려와가 이 한국에 와서는 권윤산에서 저게 풍성 솟아가지고 저기 지금 우리 백두산을 만들어서 백두산에서 막 가지 새끼 쳐가지고 내려온 게 지금 현재 우리 나라 사천이거든. 그런데 자네들 생각에는 어떤가 몰라. 산이라는 게 저 백두산이나 히말라야가 먼저 생겨가지고 이런 산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그렇지? 그런데 산이 생겨가지고 산이 만들어지는 과정 모양 꼴은 그래. 맞아요. 왜냐면 화산이 터지면 화산물이 줄줄 흘러서 내려다가 이러지 응고된 게 그게 이제 그 형으로 맞는데 실제로는 바다에서 밀어가지고 산이 나와요. 바다가 밀어서.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둥둥 떠있는 대륙들이 탕 부딪히면서 이런 산천이 만들어지거든. 에? 언젠가는 또 미국하고 이쪽에 또 아시아에 있는 이 중국하고 땅덩어리 서로 막 부딪히게 되면은 인도의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산이 하나 만들어질 거구만.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로 보면은 새는 수세, 물이 말아 파도가 탕 칠 때 밑에 밑에 그 파장을 봐야 되거든. 밑에 그 파도의 움직임, 그 수면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꼭대기가 높이 솟았다고 만든 게 아니라 그걸 밀어주는 그 밑에 평야가 어떤 걸 잘 봐야 돼요. 그래 그것처럼 우리 여기에 있는 이 권윤이라는 거는 참 이 재미나는 그 시도 많이 나오는 명산 중에 명산이 권윤산이거든. 그러나 우리나라 산은 백두산을 권윤산이라 그래요. 권윤은 우리 머리를 말해요. 그러면은 이 권윤은 두통 그 전신 아까 얘기한 자골 뭐 이런 계통 이거는 거의 주혈이 돼 있고 특히 중풍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윤은 머리가 권윤이다 보니까 머리에 이상이 와서 그렇거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방광경에서 따뜨린 게 뭐냐면 요요혈이라든가 그 앞으로 그 양관열 옆에 대장류라든가 유혈에 이런 특히 대장열 또 그다음 명문혈 이런 등등은 거기 명문열 옆에 보면은 신혈이 돼 있어. 나는 그 앞에 저 동맥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방광을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옆에 찾으면 되기 때문에 명문의 보조혈은 신유거나 그렇거든. 그게 항유거나. 그러면 이런 혈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혈들이 우리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또 경락에는 반드시 그렇게 배열해놨어요. 대장경 가지만은 대장경에 거의 이 주위를 합곡으로 다 묶어놔 버렸거든. 그 원열이니 모열이니 기열이니 해놓은 게 거기라. 근데 이게 권유는 머리에서 터져서 그런데 지금 요즘 병원에 가면은 머리가 뇌출혈이 됐으니까 이걸 닦아내야 된다. 머리 이 안에 피를 응고된 걸 닦아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머리를 째가지고 수술하거든. 많이 터지면은 뭐 깁느냐 실제로 깁을 수는 없거든. 그러나 이제 차단시키고 묶고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 너무 심한 뇌출혈이.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옛날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런 출혈된 거를 지혈을 시키느냐. 거의 우리가 말한 여기 방광류, 신유 있잖아. 이 혈을 쳐가지고 방광류나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한 방광유혈을 쳐가지고 뇌의 병을 낫게 했다. 그리고 특히 이 권윤혈을 쳐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여러 모세혈관이 이것이 협착증이 일어나가지고 안에 있는 내 모세혈관이 협착이 일어나도 이게 피가 안 통하면 이거 중풍이 오잖아. 그래 뇌경색증이라든가 뭐 하는 거 있죠. 그 이런 게 경색증 같은 거. 경색은 이거는 확 부드러져 가지고 통쾌해 주고 출혈이 되면은 치혈작용을 해줘요. 딱 유축이 돼가지고. 그럼으로써 옛날 어른들은 권윤산을 쳐가지고 머리를 수술 안 하고도 머리 내부에 있는 여러 기관을 작동을 시켰는데 요즘은 칼을 대고 째고 달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오는가? 거의 불치 현상인 것 같아요. 칼을 댔다 하면은 더 이상 어떻게 안 돼요. 특히 우리 치형 경락합설이 돼가지고 칼을 대게 되면 신경이 일단은 끊어진다는 건 바바이만 다 알아요. 신경보다 더 미세한 통로가 우리가 기가 통하는 거예요. 신경은 그래도 현미경으로 보면 다 보여요. 기는 안 보여요. 기가 접힐 택이 없어. 공기가 접히는 거 안 접혀. 그래 이 칼을 대면 어째 되는가 하면은 이 살이 이렇게 됐다가 이걸 딱 잘라버리면은 요 짝에 있는 건하고 요 짝 건이 이렇게 안 맞아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서로 어긋나요. 살기는 살아요. 육은 살지만은 신경의 경로는 서로 이렇게 이탈돼요. 약간 서로 이탈되는 현상을 증거가 뭐냐 물으면 꾸맨 자리나 갇힌 자리에 만지면 시큰시큰해요. 안 그런가 보라고. 그게 신경 불합치 현상이 아니라 전기 만치 합선 시경을 부푸고 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그런데 가뜩이나 이 기가 흐르는 이 기통은 어째 되느냐. 이거 말할 것도 없는 게 안 통해요. 그래 침을 놔도 안 돼요. 위장을 수술한 사람이 위장을 어디 저 삼리나 어디나 좋아 이 효과 있다고? 그러나 그 안주기보다는 좀 낫지. 정신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이 권유는 그렇게 좋은 명렬인 줄 알고 이걸 좀 이 책에 들어 뭐 알아두고 뭐 그렇지만 이거 뭐 개명하리라 이래서 뭐 똥 싸는 데도 좋다 이래 돼 있는데 아침마다 새벽에 변속하는 거 이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설사하기 되면 이대로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복참혈인데 이 복참혈 이거 우리가 우습게 얘기할 수가 많아요. 이 사람이 되게 급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사람이 뭔가 초조 불안할 때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것도 그 발에 그런 복참이라는 아주 참 정신의 그 혈들이 그 머리 대용한 자리가 바로 지금 뒷꿈치거든. 그래서 우리가 아를 낳았을 때 야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는가 어쩌겠는가 이게 어떻게 잡는가 하면 이 뒤꿈치를 봐요. 뒤꿈치는 그 사람은 머리 형태와 같이 생겨요. 뒤꿈치가 보기 좋게 생기면은 머리가 톡핀한 게 보기 좋고 뒤꿈치가 이렇게 무드름하게 생기면은 그 사람 머리도 그래요. 그럼 이 뒤꿈치가 잘 못생기면 어째 되냐 단명을 해요. 뒤꿈치가 이래 없으면 어째 되느냐 거의 죽어요. 나가고 죽어요. 그래서 뒤꿈치가 이렇게 보기 좋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두둑하게 보기 좋으면은 이건 장수형이고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참혈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수층 복참하면은 어떻게 하면 잡으면 좋은가 하면은 뒤로 이렇게 돌리가지고 요래 눌러보면은 가장 쏙 들어가는 자리라. 아니 그게 아니지. 복숭 뒤꿈치 은골 하는 거. 뒷뼈 있잖아. 뒤꿈치 하면은 여기 은골로 돼 있어. 여기잖아. 여기 해야지. 안으로는 여기는 복치. 여기는 수청이라는 혈. 뒤에 이게 복참.
이거 들어가잖아, 이거. 이거 들어가잖아, 이거. 이 적병인지 선생님 장애성. 명렬을 하는 것도 장난이라고 해서, 강난이라고 해서 갑자기 먹고 음식 맥힌 거매로 막 토하고 싸면서 사람이 막 뒤집는 게 있고, 정근이라고 해서 막 전신 사지가 막 빌빌 돌아가는 게 있어. 되게 맥혀도 그래. 사지가 돌아가는 거. 그때는 얼른 복참회를 잊으면 안 돼요. 저 위증에 대해서 강의를 내가 병명이 어디 현대하고 못 고치는데 사람이 까다롭이 한쪽 다리가 말라들어가는 병이 있어. 그런데 평소에 뭐 잘 살고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언제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다리가 힘이 없어지면서 약간 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사람 다리를 옷을 벗어가지고 보면은 한쪽 다리가 골아가지고 하나는 이만하고 하나는 요만해요. 그래도 자기는 몰랐다는 거야. 목욕탕 가서도 안 봤고 옷을 많이 벗어봤을 때인데도 한쪽이 공부를 몰라요. 이게 정상이 어떠냐면 근육의 대퇴골 애들 보면 근이 바짝 말라들어가요. 근육이 이걸 탈비라 이러는데 탈비 현상이 와가지고 살이 쑥 빠져버려요. 근데 이 원인이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나는 여러 측면에서 이걸 조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는 감전, 전기 같은 거 함부로 많이 안 만질수 물어보면은 만진 사람이 혹이고 아니 그런 일 없다 하는 사람도 있어. 감전 한번 해본 일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들 저 군에 갔다 왔어. 군에 가가지고 혹시 그 통신소 안 있어 물으면 통신소 있을 것 같아요. 통신소 있는 사람, 방송국에 있는 사람 좋은 거지만 저 방송국 아나운서 사람들 굉장히 앞으로 죽을 때 여러 가지 이상한 병을 알아요. 그 병명이 없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 방사능과에 특히 그 요새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이런 데 근무한 사람. 이거는 거의 자연 방사선이거나 아니면 위성통신의 어떤 그 정보센터에 있던 사람들. 정보에도 통신망 정보. 임된 사람은 고주파가 와서 자기를 때리는데 몰라요. 네? 사람이 또 특히 자기 집으로 고압전선이 가나 안 가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집으로 고압전선이 흐르면 그 땅도 그 똥값이고 집도 똥값이라 아무도 안 사요. 안 사는 게 당연하고 사지 말아야 돼요. 자네들 몰라서 그렇지 이 고압이라는 전선이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그 밑에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전부 고산 현상이네. 삐쩍 말라 죽어요 다. 그래 그매로 사람 몸에도 이런 고사 현상, 삐쩍 마르는 현상이 있어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위증이라. 그런데 이 위증은 처음에는 재미있어. 이게 어떠냐면 알고 3년, 절고 3년, 누서 3년, 3319, 3319, 9년인데 약 한 10년 만에 죽어요. 처음에는 지폐지고 아니고 그 다음에 인나서서 지폐적 인나서 가지고 걷지 못하는 거 3년. 처음엔 지폐지고 좀 다녀요. 한 3년간 다녀요. 그러다가 온갖 짓 다 하지. 그 다음엔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럼 앉아서 3년. 그 다음에 앉도 못해요. 누워서 3년. 참 무서운 병이요. 이게 위증이라는 게 책에 위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부산고등학교 옛날에 그 수학 선생이라고 참 부인도 좋고 다 사람이 그렇게 좋더구만. 그분도 결국 그 위증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약탕강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 자네들이 지금 이 옹기 그릇의 신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옹기. 이 옹기라고 하는 거 흙으로 구운 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을 거야. 밥도 옹기밥. 내가 어제 아래 우리 이 딸내미 저게 갔던데 그 집에 정원집에 간게 돌솥밥을 돌아가니까 난 돌솥밥 가면 일반 이런 데 가면 뭐 비빔밥 해가지고 칭칭칭 구가지고 그걸 내놓는 거 그것만 봤기 때문에 그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버섯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주는데 찹쌀로 좀 넣고 이래가지고 뭐 주대. 그래 누른밥도 그 있고 이렇게 누른밥 워낙 좋아해서 그다 또 누른밥 물을 부고 가지고 그래 끓이 먹고 그래 앉는데 잠시만 재밌더라고.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종양
옹은 뭐라 이렇게 종양을 옹이라 해요. 그래서 옹기. 옹이 생기는 모든 에너지 물질을 파괴하는 힘이 옹기 그릇이 있어. 그래 거기서 나오는 거기서 끓인 음식물을 먹으면 그런 옹이 다 사라져. 그러니까 안내는 그만 볼 것도 없어. 안에 무슨 종양에는 볼 게 없어. 무슨 종양이든지. 그래서 옹기 그릇을 먹어야 되죠. 또 더 재미나는 것은 사기 그릇이든 뭐든 간에 사기 그릇 이름이 사기가 얼마죠? 사기 그릇이라 하지. 사기 그릇 딱 하면 알아요? 응? 물론 사기 그릇 이런 사자는 지금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 이런 줄 알아요. 사기는 사사를 뜬다 이 말이야. 사기 그릇도 이것도 있던 헐그로 굽기라 그것 아니라 응? 흰 헐가이고 구가지고 거기다 뭐 하얀 유약을 발라가지고 그래 나오는 게 있어. 세간팔이 그 아주 강도가 높아요 이거. 그럼 이 사기라는 건 뭐라? 그야말로 사기를 온갖 사기를 제해요. 사기를. 그렇기 때문에 약을 반드시 때려가지고 먹을 때는 사기 그릇을 먹어야 돼요. 사기 그릇을. 그래야만이 사기를 죽여가지고 응? 그 약의 진가를 발휘하도록 해준다 이거라. 말하자면 녹버릇에나 양푼그릇에나 아무데나 받아 먹어보라고 어째 되는 거. 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 광물이 섞이게 되면 변형을 이루는 거는 자네들 잘 알잖아. 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볼까? 자네들이 지금 먹는 밥 지금 어떤 그릇에다 받아 먹는지 몰라도 옛날 소나무로 만든 소나무 그릇이 있어. 소나무 바가지. 소나무 박바지에다 밥을 먹어보면은 그 밥맛이 어떻다고 안 먹어본 사람한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소나무라고 하는 그 솔 냄새가 말이지. 솔에 있는 그 송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천년 그거는 부패 썩지 아니하고 그거는 상하지도 아니하는 부패 부식물이 천년 부패 부식 물질로서는 송진밖에 없어. 그게 신선이 되려고 하면은 소나무 솔잎을 안 먹으면 신선이 안 되거든. 요번에 성철 스님도 평생을 솔잎 잡사거든. 그런 게 몸에서 사리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 솔잎, 우리가 말하는 자네들 얘기 들었던 그 생불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몸이 썩지 않는 사람을 생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솔잎을 왜 먹느냐? 솔잎을 먹게 되면은 피가 정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을 밝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거보다도 그 솔에는 무진장극의 그 송진이 많이 들었어. 그 송진회를 자꾸 먹게 되면은 우리 84,000 모공 안에 가서 송진이 꽉 차요. 송진이 한번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에너지를 소모도 안 하고 에너지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어져요. 그야말로 불생불멸하고 불사식이라 죽지 않아요. 이건 불사조와 같이 돼요. 송진이 썩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얼굴도 만날 동안 그대로. 또 송진이 뭐 한번 채워가지고 이게 뭐 빨거나 없어져야 또 먹어야 되는데 먹을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송진 많이 먹은 신선네들 도인들이 돌아가시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 천년 만년 후에 꺼내와도 그냥 투명한 유리 송진을 뚱뚱 뭉치는 사람 그대로 있는 거야. 식물인간 상태로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생불해. 생불이란 오늘날 다른 말로는 식물인간을 말이야. 살아있는 육체가 된다. 그래서 그 송진을 먹었던 거라. 그것처럼 내가 옹기 그릇에다 하란 말은 여러 가지 위병에는 이 물을 먹음으로 많이 도와주더라 하는 것과 치료혈은 지금 여기에 복차멸이 좋으니까 복차멸도 한번 써보지만은 사실 치료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 누가 안 들어? 그러니 만약의 경우에 이런 환자를 만나거든 그 사람은 환경을 조사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놨다가 공부를 해요. 내가 여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아까 그 세 가지 유형이 맞아요. 방사선, 좌우지간 방사선병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내장으로서 오는 가벼운 위병이 들어있어. 내장으로 오는 자기 습성을 잘 못해가지고 오는 게 들어있다. 음식물을 잘 못 먹어서 오는 것도 있고 있는데 주로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방사다가 방사다가라 하면은 너무 지금 안방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거라. 이불 밑에서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거라. 쉽게 말하면 호르몬 고갈증이다. 호르몬. 그래서 호르몬 고갈증으로 오는 거는 그게 내가 얘기한 이게 뚝배기에다가 밥을 저래 해가지고 물 많이 마시면 낫도록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르몬은 옛날 한문으로 쓰면은 그것을 정액이라 해. 정액. 응? 정액이라 그러는데 이 정액은 뭘로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글자를 잘 보라 이래요. 글자를 잘 보라. 정액을 잘 보라. 이 글자를 잘 보면은 이 정자는 우리말로 쌀뜨물 이 소리라. 쌀뜨물. 쌀뜨물을 말하면 그런데 그 액은 공교롭게도 여러분 호르몬하고 똑같아요. 이건 남성에게만 있고 여성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남성에게는 정자가 있어서 남자라 쓰고 여자는 그거는 말이 안 돼. 여자는 정자가 없기 때문에 난소만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을 바라놓기 때문에 여인이라고 써야 된다 하는 내 얘기가 그 얘기. 남자 여인 이랬어야 되지 여자 남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자라 하면 암놈 숙놈 벌써 붙었는데 되는가? 예? 여는 여고 자는 미스터인데 그럼 여자 이라면 둘이 미스터 그럼 애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고 뭐 이상한 말이 되잖아. 문법을 곤쳐야 되지. 얼른 곤쳐야 되지. 여인이라 해야지. 공자 명자가 여자인가? 응? 미스터인데 그래 좌우지간 이 호르몬 이게 가다증 같으면은 이병증에 낫는다 이 소리라. 그러나 대체로 자연 방사성 관계, 전자 관계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얘기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 금방지게 될 기라고 약을 자꾸 팔아먹고 함부로 하다가 점점 더 하면 당신 침 맞고부터 나는 점점점 이래 못쓰게 됐어 이래요. 왜냐하면은 절기를 3년을 저니까 생각해보라고 대본에 나빠지지도 안 하고 대본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침 맞은 날로부터 점점점 더한 것밖에 안 보이니까 당신한테 침 맞고 내가 이랬고 당신한테 그때 무슨 약 먹고 난 지금 못 일어나요 이렇게. 알아들어? 예? 그래 보라고 환장한다고 죽을 때까지 먹을 거 다 내놓으라 이렇게. 예? 오늘 이 사람도 안 가지. 이 사람이 뭐 그 과거에 순산일 할 때 뒤질 놈 갖다 살리는 게 그 옛날 와서 이놈의 새끼 나 왜 살린 나 예? 나 먹을 거 평생 살아서 먹을 거만 내 숨쉬는 공기세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계산. 그거 다 때려치고 니가 하자. 뒤질 약 먹고 뒤질라고 하면 살려놓은 게 왜 살리느냐 묻더래요. 파주소 와서. 그랬나니까 살려준 그게 세를 내놔라니까 평생 먹을 거. 난 살아있으니까 죽었으면 내가 안 먹을 것도 돈 안 드는데 이제 살아있으니까 돈이 든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헷가닥 돼 있거든. 헷가닥. 자네들도 여기 와서 내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 이대로만 하면 헷가닥 아니지만은 그냥 공식대로 배워가지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대사특필해서 여기 우리 집에 무슨 가 한방가 여친수가 무슨 가 해가지고 뭐 잘 고친다고 선전하고 막 갖다 텔레비 광고 낼 때는 돈에 미쳐가 이거래. 돈에 미쳐가지고 돈에 관심이 없으면 뭐 한다고 간판나는 거예요. 지가 오면 말면 많은 기지. 그래 이게 잘 보고 해. 여기서 천히 갖다가 잠깐 평생 미기 살려주는 환자라는 만들어요. 그래서 먼저 얘기 딱 하면 괜찮아요. 네? 이변은 이런 병이다.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해보자. 해보려면 해봐라. 그러면 그때 참 그 양반 용하다. 이래 돼버리는. 야 이거 뭐 낫습니다. 참 낫습니다를 줘놓고는 점점 돼봐. 그 다음에 신맥이냐? 응? 신맥. 지금 이 권륜 신맥 이거는 신맥은 기문에 들어가니까 더 말할 거 없지. 신이란 말은 정신하고 통하다. 이 신과는 어떻게 안 달라요? 똑같은 글자야. 단 여기는
어떻게 한다는 주시어가 있어. 이거는 영적인 글자고 요건 물적인 글자이잖아요. 요거는 본다는 어떤 영혼이 본다는 신이고, 신이란 자네들 말로는 우리 말로는 보는 자. 우리 말로는 신의 개념은 보는 자. 누가 묻거든 요 신자고 월시자 옆에 납신자 썼기 때문에 보는 자. 어떻게 보느냐? 천상천하 상하 사후 우주적으로 보는 것. 봐. 뭐라고? 천상으로 통하면은 유가 되고 천하로 통하면은 뭐가 돼요? 신이 돼요. 우리 신성은 자네 여기서 귀를 생각해봐. 귀는 멀거나 가깝거나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소리가 어느 방송에 오든지 다 듣지. 그래? 그래요? 예. 자네 방금 삐꾸보라 연하는 소리를 대부분 알아. 근데 이놈은 눈가리는 어떠냐? 앞면밖에 못 봐요. 뒤는 못 봐. 그치? 그렇게 신자가 안 돼요. 사람의 정신은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상관없이 툭 천지를 무불 통제하고 천지를 행행하되 어디나 거침없이 쫓아다닐 수 있거든. 그렇지? 이 거잖아. 그래 이 남신자 신가 있어? 신신이가 뭐 이런 것들아. 이 신신애가 머리가 좋은 이유가 그래 좋아요. 신신애가 대체로 머리가 좋구만. 이게 맥이 신맥인데 자네들이 이 글자를 볼 때 잘 봐야 돼요. 인맥. 우리 말하는 인맥이 어떠냐? 그 사람 인맥이 좋으냐 나쁘냐 이랬을 때 사람의 혈연관계를 물었을 때는 혈통관계를 물었을 때는 반드시 이맥자를 써야 되고 인간관계로 연맥을 했을 때는 이맥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불교심을 어제 보니까 뭐 불맥 무슨 맥 하면서 맥자를 똑같이 이맥을 써놨어. 이거밖에 모르고 이 글자를 응용할 줄 몰라요. 이거는 물적인 것이고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글자를 그러면 내가 영적인 걸 말하느냐 물적인 걸 말하느냐에 따라서 단어를 내가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잖아. 응용하기 나오잖아. 자네들은 나한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글자나 문자를 쓸 때는 상당히 뭔가 이 지경이 넓어요. 벌써 그만큼 지혜가 넓어서 어디 가도 손색 없는 하나의 인격체가 돼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고 여기 와서 뭐 내가 교수요 뭐 하는 거면 말부터도 어불성설이라. 어불성.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보라. 여기서 신맥이라는 것도 여기 보라고 신맥 이럴 때 맥자는 영적인 영으로 통한다 이래 해놨어. 네? 그래서 모든 영의 정신 문제, 정신질환은 이 신맥에서 치료하는 걸로 돼 있다고. 이래 알고 넘어가. 그건 무슨 여기 있는 어디 좋고 어디 좋고 그거 치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절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신맥까지는 하고 신맥 잡는 거는 어떻게 잡는가 한번 봐. 잡는 거 한번 잡는 거 한번 해봐. 잡는 거는 여기 책 이렇게 하면 요 버릇이 좀 더하잖아. 약간 이러면 더 낫고 쏙 들어가잖아. 여기 바로 복성시 정중선 밑이라. 그러나 보통 우리가 기열에서 쓰는 기문에서는 이건 여기 쓰지만 보통 신맥은 여기서 잡아요.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여기 이거 쏙 들어가지. 여기 밑에 들어가잖아. 그러나 일로 써요. 하면 잘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 신맥하면은 보통 어디에 되는 거? 이 밑에 여기가 이 밑에 어디 약간 들어가요. 요 자리. 잠깐 하나지. 여기 요렇게 되지. 여기고 실제 기문에는 여기 걸 안 주고 이 밑으로 집어넣어요. 이 밑으로 들어가요. 아주 이 간절 들어가니까 다 집어넣으면 저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준다는 거 말고 또 이게 이 안에 간절통이 와가지고 고통 치료할 때 약간 밖으로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전 양상은 여러 가지로 써요. 병에 따라서. 그러나 보통 신맥은 밑으로 들어간다.
알고 있는 불치병, 또 특히 중풍, 소아마비 이런 말할 것도 없어. 이건 뭐 많이 쓰니까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심맥서부터 경골이라든가 건문, 경골, 속골, 통곡, 지염, 이것이 막 이름 자체도 심오하기 때문에 내일 요거를 잘 배우기로 하고, 내가 일정이 조금 바뀔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신인들하고 약속이 일주일간 대성귀신론이라고 있어요. 우리 불경에. 대성귀신론이라는 것은 이 스님들 4년이지, 그게. 4년 과정이 있어, 성가대학에서. 4년 과정을 마칠 때 대개 귀신론을 그걸 마지막으로 마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일반 병원은 학생에게는 그게 쉽게 말하면 대학에서 무슨 학사 논문이 아니고 박사 논문의 어떤 책과 같은 책이다. 그게 대성경전 중에서 일반 세속적인 대성경전에 하나 들어가는데, 그 대성귀신론이라는 걸 이걸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약속은 하긴 했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약속하기 전에는 우리 어른도 안 돌아가시고 뭐 또 특별한 일은 없고 이래갈 자녀들하고 받았는데, 안 한다고 자꾸 좀 그랬는데 왜 다 모이게 됐대요. 전국에 있는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며칠 모인다 하니까. 오늘 내일까지 강의하고, 그렇지? 내일까지 하고 모레는 안 되지. 예, 모레부터는, 그래, 내일만 오시고 모레부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월요일 날부터 시작하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음 주, 그 다음에 좀 쉬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이 복습을 좀 잘하고 내가 하는 이거 있잖아. 내 사상을 이제 어느 정도 짚었을 기라. 또 어느 정도 격렬하게 대해서는 약간은 힘이 하나만 자신이 갈 기라. 잡는 치열도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거 잡았을 기라. 건간 잡는 법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요령, 시술상의 요령도 보면은, 저 천도사 제약만 하는 사상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잡아가지고, 한번 실제로 한번 옆에 친구들이나 친척들 가서 집에 어머니 아버지 한번 놔줘봐. 보면은, 첫째는 안 아파서, 심 자체가 안 아파가지고 시원해서 하는 거지. 한번 연습해야 하고. 그래도 무리 없겠잖아. 그런데 오늘 잠뿌리기가 아래 일찍 왔던데 오늘 빠지네. 자네 제일 먼데 자꾸 그래. 오늘 일을 마칠 거야. 차려, 등은. 고맙습니다. 그